자, 김민석 후보자의 그 아들 관련 문제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.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동아리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민주당 그 의원들이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했다. 네.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걸 이제 국힘 쪽에서는 뭐 아빠 찬스다. 뭐 그렇게 비판하시는데 저는 고등학생 치고는 좀 좋은 아이디어예요. 근데 그 법안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. 이제 논문 표절이 좀 문제되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육을 할 때 이 논문 표절과 관련된 거는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취지는 좋지만 이 법으로 규율할 게 아니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도덕적인 관념에 대해서 다 의무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별도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건 교육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는 건데 이것이 문제되는 거는 이 법안 내용을 그냥 거의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발의를 해준 거예요. 거기다 김민석 의원도 이름을 올렸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사실은 소위 말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낼 만한 법안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가 됐습니다. 근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률안을 그냥 하나 내주면은 거기 스펙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법률안이 한번 제출되려면 국회의 의안과 직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다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법률안에 자구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요. 그러면 그런 검토를 국민 세금 들여서 다 검토를 해서 법안을 내준 거는 그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. 그럼 소위 말하는 좀 신박한 수법의 어떤 아빠 찬스 아니냐.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.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저한테 지역의 그 중고등학생, 고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대중교통에 관련된 법안을 이렇게 가져오고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. 이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. 아마 각 학교마다 동아리 모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의원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해보라고 했던 것 같고요. 아마 제가 보기엔 그 동아리에서 그런 모임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아버지에게 상의했고 아버지가 자기가 하기 뭐하니까 아마 교육위에 있는 다른 동료 의원한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이 부당하게 다른 어떤 그 부가적인 이익을 추가로 얻었다 이런 점이 확인된다면 좀 아빠 찬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리어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빠에게 조금 더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거는 나쁜 취지가 아니라면, 그러니까 사적으로 어떤 어떤 또 다른 목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. 근데 굉장한 스펙 아닙니까? 사실은 고등학생이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안이 입법까지 발의된다는 거는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어요? 저는 제 주변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기회 균등 면에서 이 스펙이 입시에도 쓰일 수 있고 그 당시는 고3이니까 어디 쓰일지 확정적이진 않지만 스펙을 쌓아가는 과정이죠. 그러면 지금 대학생 재학 중인 것 같은데 대학 입시에도 쓰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채용하거나 뭘 지원할 때도 항상 중요 스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아까 근데 그 학생들이 갖고 왔다는 그거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나요? 그때 못했습니다. 그렇죠.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. 이게 정상인데 그게 발의가 됐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이게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. 대개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일반 서민들의 자제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들이 표방하는 이념의 배반이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상당히 커요. 근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까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왜냐하면 조국 사태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국 사태 때는 보통 이런 걸 자기가 하고 아빠 찬스를 쓰는 건데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했거든요. 안 하고 그냥 서류를 위조했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법적까지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어떻게 쓰였는가 정말 입시에 쓰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. 입시에 쓰였다라고 하면 비난의 여지가 훨씬 더 강한 거죠. 참고로 제가 해명을 그 학생들이 가져온 게 그게 수준이 나쁘거나 내용이 나쁜 게 아니라 법안으로 안 된 거는 서울시 대중교통은 그 국가 법률보다는 서울시 조례 정도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의원들하고 상의했습니다. 아까 표절 같은 경우도 학회에 내기로 하는 겁니다, 원래는. 예. 그리고 아들 관련 단체에서 세미나를 연 것도 불과 작년 일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
이제 한글을 좀 가르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이죠. 근데 그런 단체는 굉장히 많거든요. 한글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엄청 큰 규모의 단체들도 많은데 김민석 의원실에서 국회에 자리를 잡아서 세미나를 열어준 거고 그 세미나 비용은 역시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그 세미나 연 것을 사진도 올리고 그 단체의 주요 활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단체에 보면 설립자가 김민석 그 후보자의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서민들의 눈높이 또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. 인사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져주십시오. 예. 그리고 또 해명을 들어봐야죠.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또 본인은 또 해명을 할 테니까요.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. 네.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는 뭐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 아들 대학 입시에 이런 자료들이 활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지원할 때 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모으는 중이라 나중에 해명하겠다 하셨으니까 총리 청문회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